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 현대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선생님들, 또 그리고 전통 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 김상실 명인발굴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성 김상실입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희님, 한국예술문화진흥회가 한국예총산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요? 네, 예. 한국예총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 명인 발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에 제1기를 뽑아서 올해로 이제 12기 그 심사 중인데요. 네. 그 명인 업무를 명인 관리 업무나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곳이 명인진흥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요즘 또 신청하시는 명인 그렇죠. 도전자들이 많은가요? 올해 이제 한 1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1차로 이제 한 60여 명이 선정이 돼서 네. 이제 워크숍을 마쳤고 2차 지금 이제 뭐 심사가 시작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명인의 종류가 그 명인님처럼 보수공예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여러 종류들? 문화예술 분야 전 분야 다 전 가능합니다. 다. 그러니까 예. 그 명장은 산업적인 부분인데 예. 명인은 이제 예술 문화분인 부분만 예술적인 부분은 다 참석해서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부분이군요. 예. 그럼 최근에는 어떠한 활동들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 명인 발굴 지금 심사 기간이라 예. 그 작업에 뭐 다 전력을 다하고 있죠. 예, 심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하고 달리 명인 심사는 신청자 본인이 자기가 명인임을 입증하는 제도예요. 누가 와서 작품을 심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다, 나는 명인급이다. 이것을 자기가 그 서류에 그걸 다 기술을 하고 그 서류에 낸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심사고 그리고 작품력에 있어서 자기의 최고의 작품을 내서 누가 봐도 감동을 하고 이것이 과연 명인 작품답다. 이런 것을 입증시키는 그런 심사 과정을 4단계로 심사 과정이 4단계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하는 현장까지 가서 그렇죠. 직접 가서 이렇게 심사도 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예. 그 명인이라는 게 본인이 심사 직접 해야 된다는 게 참 본인이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은 과정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심사한다고 뭐 백도 동원될 수 있고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안 되고 그러네요. 오로지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현장 실사 가면 이제 보통 한 뭐 4명, 5명 가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명인으로서 이렇게 작품 활동하고 있는 걸 다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인이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명인이 되면은 새 출발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분이 명인의 지위를 받아서 더 많은 이런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봐야 되니까 그 작업 환경이나 그걸 다 볼 수밖에 없죠. 명인님처럼 또 그걸 유지를 하려면 또 갱신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되고 그 그랜드 마스터 호칭을 받아야지만 이제 끝나는 과정이네요.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꼭 그랜드 마스터 칭호를 받아야만 끝은 아닌데 안 받고도 명인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활동을 내가 이제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예, 활동을 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인발굴위원회가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심사까지는 아니고요. 예, 숨어 있는 명인들, 그러니까 그 공예가들이 사실 행정력은 많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도 그렇죠. 할 수 없고 네. 막 그런 분들을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아 이분은 그 명인 이제 심사 받아보게 추천을 해야 되겠다나 뭐 그런 정도까지 이제 명인 발굴위원장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많이 이제 그 숨어 있는 그 예술가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직 기술이나 이거는 아주 깊은데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작품을 공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설득을 해서 밖으로 양지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발굴위원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을 예, 예.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럼 명인님이 보시기에 어떤 분들이 명인에 도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무형문화재 제도는 자기 스승의 기술을 가장 올곧게 전수받은 사람한테 지어지는 게 이제 무형문화재잖아요. 그것은 소중하지 우리 전통을 맥을 이해가 되니까 아주 소중한 일이긴 하나 이제 문화예술 발전에는 조금 이게 새로운 창작이나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이 존중돼야 되는데 예, 그 제도만 갖고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현대화 작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최대한 존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분들을 우리가 더 이제 그 선호라고 뭐지만 더 깊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명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공자가 이야기한 온고의 지신 해야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복고 장신 온고의 지신 그 온고의 지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심사 규정이 4가지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 4가지 심사 규정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제 자기의 모든 이력이나 작품 세계관, 작품관이나 활동했던 또 작품 사진 이런 걸 전부 다 내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2차는 이제 현장 실사를 하고 3차는 면접으로 하고 4차는 종합 전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이제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명인임을 입증시키는 그런 그 과정인데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명인은 사람한테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인성 테스트라기는 뭐지만 인성까지도 좀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명인이라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을 이용해 가지고 명인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사회에 뭐든 또 뭔 일이 나도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대화를 해보면서 이제 이 인성 조금 검증도 좀 해서 이렇게 뽑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다 세상사 생각 나름이겠죠. 힘 안 들었던 과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예술로 승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부도나고 그 어릴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었었다. 그걸 그냥 승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명인발굴위원장님으로서 그 유학의 가치와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게 공자 말씀 중에 삼인행이면 필요아사언이다. 택기선자 이종지하고 기불선자 이계지라고 그 말씀이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 필요하기 뭐지만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행하면서 그중에 반드시 한 분은 내 스승이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인 발굴을 하면서도 항시 제가 먼저 뭐 선임자일 뿐이지 그분들이 정보를 저보다 늦게 얻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분들이 나보다는 더 훨씬 더 예술성이 깊이가 있을 분들이고 그런데 그 자만하지 않고 금방 떨지 않고 그분들한테 마음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저보다는 더 어렵게 고생해 가면서 그 유지하고 있는 그 장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마음 위로하고 함께 하고자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네. 유교 가치관이랄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유교적 인생 철학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살던 곳이 전라북도 고창군 상암면 하장부락이라는 곳인데요. 네네. 우리 이제 상상 김씨의 그 통사공파 집성촌입니다. 동네는 한 50호 되고 주변에 한 200호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어린 나이에 뭐 학문적인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 살아왔던 과정이 전부 다 이제 그 유교적인 그런 그 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을 중시하고 예를 중시하는 그 속에서 살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누구를 만나면 그 말 한마디라도 뭐 나를 너무 세우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사상이 어릴 때 배워왔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종교적인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 이미 어릴 때부터 이제 예. 배어 있는 그것이 어찌 보면 유교 사상 아닌가. 그래서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알게 모르게 유교 사상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게 네, 나오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명희님 뵈면서 평소에 그 어른신 분들이 유교 사상으로 가정교육을 잘 시켜셨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명희님 이력 이렇게 보니까 좀 재미있는 단체장을 네, 하고 계시던데요. 그 창덕궁화 거리풍물봉사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 그 나이 먹어서 생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이 먹어가지고 외롭지 않아야 되고 우울증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외롭지 않게 살려면 이제 그 울림이 있는 일을 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울림 있는 거 이야기면 우리 전통적인 걸로 그래서 이제 그 풍물단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예. 작년 10월달에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들 장구를 배우고 이제 좀 이따가 장구 끝나고 나면 깽가리를 배우고 북싱 배워서 이제 풍물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봉사를 우리가 재밌게 즐기면서 주변에 이제 노인병원이랄지 뭐 이런데 즐겁게 우리가 즐거움을 줘야 될 곳에 봉사를 하면서 이제 뭐 나이 먹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준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예, 노후를 즐겁게 보내시기 위한 노후 대책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군요. 같이 하시죠. 뭐. 예, 감사하죠. 그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그 전국에 향교가 234개, 그 500여 개의 서원이 있는데 예.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소원 분명히 알지만 숫자는 내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 명희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향교나 서원에서 그 명희님들이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인데요. 저희 명인들은 그 기회를 못 펼칠 곳이 없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다들 사실 보면은 그런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예, 같이 저도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명인님들이 그런 향교나 서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명인님은 이러한 보석공예의 명인 외에도 또 이게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던데 네, 예. 이게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시로 등단을 하셨는지.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대표로 이제 글짓기 대회 나가고 온 것 같은데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신춘문예지에 이제 공예가의 아침 이야기라는 시로 등단을 했어요. 그 전에 뭐 여러 샘터도 나오고 어디 많이 했습니다만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하고 지금 현재 한국 문인협회에 정식 시인으로 등단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계 문인협회하고 요즘 중국 문인협회에서 좀 이렇게 가까이서는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시인으로 이제 뭐 시인은 어렵지 않지만 뭐 매일매일 시를 쓰는 다작가 시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 공예가의 아침 이야기라는 시로 등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딱 이렇게 제목을 들었을 때 명인님의 자전적인 시 같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게, 드는데 그렇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이제 충무로에 있을 때인데 충무로에서 이제 그 남산에 아침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제 창문을 열고 남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때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아침 새벽에 이제 이렇게 충무를 보고 하면서 이제 내가 뭘 위해서 내 이 작업을 하나 그런 것을 이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좀 뭐 제 자신에 대한 공예가로서의 어떤 그 시죠. 이것이 예. 좀 뭐 그 심사평에 아주 현실적인 시다고 그렇게 평을 해서 상을 등단을 시켰더라고요. 네, 등단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명인님께서는 그 개미와 코끼리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 그 명인해학이라는 곳에 이제 연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그 어떤 계기로 연재를 하시게 되었는지요? 그 제가 알고 잘 아는 후배가 이제 하는 운영하는 방송인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기획 사회풍자를 시를 이제 좀 몇 편 쓰고 있는데 그 연재허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데 개미의 지혜가 우리 인간이 따를 수 없는 지혜가 많죠 사실은. 이게 개미는 이 지구에 이제 나온 지가 이제 4억 년이고 우리 인간은 800만 년인데 4억 년 동안 내려오면서 전달대로 내려오는 그 지혜의 DNA가 얼마나 우수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작고 그러니까 미물로 취급하고 그런데 힘의 대표가 코끼리잖아요. 가장 약자인 개미와 가장 힘이 센 코끼리를 이제 등장시켜서 이 사회 풍자를 하고 아, 예. 하는 이제 그걸 해학적으로 푸는 건데 예를 들면 개미가 코끼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밟아도 밟아지도 않아. 근데 개미들이 때려 몰려가면 코끼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어떻게 게임이 되겠냐 하는데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개미가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많다. 그런 네. 면을 이제 해학적으로 좀 정치풍자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일부가 이제 360편으로 일부는 마쳤고요. 네. 2부를 이제 연재하다가 그냥 코로나 때이고 하고 이것을 조금 다시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이 개미 같은 미물에도 본받을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 예, 참 예.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헛되이 지나가는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런 이제 명희님께서 이렇게 이제 명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가장 보람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인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인이 돼가지고 명인이나 된 사람이 이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 함부로 반바지도 못 입고 나가고 함부로 옷도 못 입고 어디 나가 술 한 잔 먹을 때 누구 오고 언쟁할까 봐서 그 피하게 되고 말 한마디 하면 명인이 돼가지고 저따 소리 한다 소리 안 들으려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또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껏 이루어 놓은 것이 이제 주변에서 인정을 해줄 때 예. 예를 들어 제가 명인이 아니었으면 저를 어떻게 초청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칭호를 그냥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꼭 뭐 그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또 다른 취급을 받는 그리고 약간 우쭐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이들 그 고생해서 이루어서 온 일들이 그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명인님 말씀 들으니까 그 명인으로서의 삶이 참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명인으로서 우리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바라는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 명인으로서 바라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이라고 뭐 하기는 뭐 하겠지만 그냥 명인은 그냥 안에 예술가로 취급해주고 그냥 명인은 특별한 사람이야 걸지 말고 주변에 같이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드는 작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구경은 쭉 하는데 이건 명인이 만든 거니까 이것은 우리는 손댈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접는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그냥 편한 예술가로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고 이 명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거리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아까 명인께서 이렇게 명장도 말씀을 하시고 네. 명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장과 명인의 차이점은 뭔가요? 명장은 원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공들한테 이제 그 근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주었던 칭호가 예. 그러니까 명장이죠. 산업 부분에 그러니까 뭐 밀링, 선반, 용접 그런 거였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몇 가지가 예술로 승화된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대표적으로 한복 같은 거, 아, 예, 바느질. 예, 목공, 예, 그다음에 낮은 칠기. 예, 예. 예전에는 산업적인 명장 칭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예술이잖아요. 그렇게 승화된 부분들이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주는 제도고 명인은 이제 문체부 산하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뭐 한국예총에서 문화예술 쪽만 뭐 평생을 문화예술에 몸담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작품 개발을 한 분을 그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이제 명인 그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만 주는 이제 인증을 해주는 게 명인이다. 아, 그렇게 예. 보시면 산업 부분이냐 예술 부분이냐 예, 그 차이가 그렇죠. 있군요. 예, 예. 그럼 혹시 명장과 명인 두 가지 칭호를 다 받으신 분도 계시나요? 있죠. 훌륭하신 분들이 많군요. 많죠. 숨어 계시는 고수들이 예, 많으시군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분들 한번 뵙고 싶네요. 그럼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많이 안 해봐서 예, 대화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유머도 있고 해야 되는데 여하튼 처음 해본 방송이라 제 마음을 제대로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여하튼 그 지루한 시간 안 됐나 모르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요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는 우리 김상실 명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이게 명의님의 살아오신 그 삶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진행의 박형이었습니다.